그럼 내일은 어떤 기사가 투자자 여러분을 찾아갈지 매일경제 내일신문 체크해 보겠습니다. 내일장 여신 첫 번째 기사입니다. 네, 반도체 대격변이라는 헤드라인이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인텔과 삼성전자를 제치고 매출익 1위에 등극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구축 열기에 GPU 판매가 급증한 덕분인데요. 인텔과 삼성전자 이외의 기업이 반도체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한 건 32년 만입니다. 작년 전 세계 반도체 매출액은 5,559억 달러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습니다. 이 중에 엔비디아는 시장 점유율이 11%에 달했고 삼성전자는 10%로 2위를 유지했습니다. 엔비디아가 반도체 매출 1위에 등극했다라는 기사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반도체 투톱 전자니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지은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항상 같은 프로그램 안에서 항상 마주 봤었는데 이렇게 방송에서 함께 얘기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회가 새로운데요. 오늘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엔비디아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반도체 매출 1위에 올라섰다라는 기사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삼성전자는 2위를 유지했고 SK하이닉스는 4위로 올라섰는데요. 오늘 장에서 이 종목 모두 다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 투톱에 대한 전망이 궁금한데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지 전망을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매수에 있어서는 좀 긍정의 신호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다만 시장에서 우리가 원하는 수급이 좀 유입되기에는 아직까지는 우호적인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고민할 수 있는 여력들이 좀 여러 가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뭐 대표적인 건 관세겠죠. 이제 관세 관련돼서 여전히 반도체 관세 관련된 불확실성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 그리고 또 관세 이슈 때문에 결국에 수요 위축 됐을 때는 IT 기업들의 수요 위축에 대한 이런 부담들도 상당히 좀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지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번 달부터 이제 또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가이던스, 캐펙스 투자 이런 쪽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보수적으로 나온다 했을 때는 당연히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는 다시 한번 위축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도 좀 우려심으로 남아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레거시 반도체 시장에 대한 기대 심리는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수출 데이터 나온 거 보면 물론 관세 시행되기 이전이긴 하지만 4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에서 역시나 반도체는 좀 호조세를 보이기도 했고 지금 이구한신 정책에 좀 기대는 부분도 확실히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중국이 이렇게 반도체 굴기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가속화되면 가속할 게 될수록 내부적으로 좀 해결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어요. 물론 SK 하이닉스는 이제 HBM이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점유율 70% 보유하고 있고 또 엔비디아 향으로 매출 그리고 외국 쪽으로의 매출 향이 상당히 많기는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는 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중국 쪽의 메모리 기업들이 점진적으로 안에서 중국 내부에서 좀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 그때는 좀 우려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HBM 시장 쪽으로의 삼성전자가 뭔가 한 방을 좀 터트려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엔비디아에서 이번에 H20 칩에 대한 규제가 풀렸습니다. 상당히 그 부분은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좀 긴장됐을 부분인데 중국 쪽의 매출이 한 16% 정도 엔비디아 입장에선 가지고 있고 이와 관련돼서 사실 H20 같은 경우는 저사양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가능한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완화가 된 거는 하나의 좋은 포인트가 될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지켜봐야 될 포인트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 긍부정이 있기 때문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기에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뭐 관세 관련돼서 지금 우리가 불확실성적인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해소가 되거나 시장의 추세 자체가 변화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반도체 쪽이 좀 회복력은 상당히 빠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에 있어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는 타이밍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에 있어서 지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는 타이밍이 괜찮다라는 코멘트를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이어서 중국도 세 자릿수 관세 끝까지 간다라는 헤드라인이 올라와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관세 폭탄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도 맞불 관세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이에 두 국가 간의 무역이 사실상 멈출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총 145%의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도 미국산에 대해서 125%의 관세를 추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 협상의 문을 열어놨지만 중국은 이에 호응하지 않고 맞대응에 나선 건데요. 양국 간의 신경전이 더욱더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율 산정 과정에서 주먹구구식 계산으로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당초 알려졌던 20%포인트가 더 늘어서 145%로 정정이 된 건데요. 이 과정에서 아무런 논리가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시진핑 주석이 오는 14일에서 18일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길에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시 주석의 방문은 중국이 우방국과의 밀착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세에 대한 불안감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후 5시경에 속보도 나왔죠. 중국이 내일부터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84%에서 125%로 상향한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한 부분 이지훈 전문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미국은 중국에 145%를 부과했고 또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125%를 부과하면서 이 관세 전쟁이 점점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관세율이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 또 어떻게 될지 잘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시장 안에서 이 시장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일단 트럼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정말 좀 긴장이 되면서 저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국채금리가 너무 또 크게 상승을 하고 있어서 트럼프 입장에서도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중국 쪽에서 지금 미국의 나스닥 선물이 약간 올라가는 것을 보면 시장에서의 이렇게 중국이 또 관세를 다시 한번 때리는 부분에 있어서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갈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시장의 입장은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 여기까지 하자. 우리는 더 이상 트럼프가 추가적인 관세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어떤 스탠스를 취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존심을 긁는 부분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제는 좀 끝을 보자라는 것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어서 여기서 트럼프가 살짝만 완화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약간의 실마리를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그런 해석들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주말 동안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자동차도 또 많이 밀렸고 지금 반도체, 제약바이오는 오늘 비만 치료제 중심으로 해서 시세가 좀 강하게 이어지긴 했지만 대부분의 대형주들이 사실 살아나줘야 되는데 네. 대형주들은 좀 부진한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관세에 대한 이슈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 대형주를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외국인도 그렇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러시다 보니 지금의 시장 분위기에 맞춰서 관세에 대한 실마리가 특별히 풀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코스닥 중심의 이런 개별주 장세 그리고 정책 관련된 종목들이 좀 당분간은 좀 강세가 이어질 수 있다 보니 수급에 대해서 좀 빨리 이동할 수 있는 물론 비중을 크게 실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는 이 시장에서도 기회를 찾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회가 아예 없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 조기 대선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 격전이 강하게 일어날 거고 그에 따른 정책주들이 계속 쏟아지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쪽에서 좀 기회를 모색해 보시는 것도 좋다. 그리고 대형주들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라던가 이쪽은 저는 충분히 매력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조선과 방산도 눌릴 때는 저는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도체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괜찮고 또 조선과 방산도 눌렸을 때 공략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얘기해 주셨고요. 또 더불어서 이 조기 대선 국면에 진입한 만큼 정책 관련주도 괜찮다라는 인사이트까지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지은 전문가 인사이트 만나봤고요. 내일장 신문도 미리 읽어봤습니다. 이어지는 주주총회에서 내일장에 대비하기 위한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